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솔리드레이입니다. 자, 오늘은 또 오랜만에 슈퍼커브를 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이 4시에서 한 4시 반? 학교 시간이어서 학생들이 되게 많이 보이네요. 자, 오늘은 제가 슈퍼커브를 타고 어디를 가냐면 아빠 심부름을 갑니다. 저희 아버지 핸드폰에 문제가 좀 있어서 아빠 핸드폰을 들고 핸드폰 매장, 제 친구가 핸드폰 매장을 하는데 거기 들려가지고 아버지 핸드폰을 좀 수리를 하고 좀 그런 거 고치려고 부산의 남포동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식사를 안 타고 슈퍼커브 타고 가세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슈퍼커브가 이 동네발이 이 시내 주행용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슈퍼커브 타고 이렇게 라이딩 하면서 좀 슈퍼커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좀 유유자적하게 부산 시내를 돌아다니는 그런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해요. 자, 남포동까지 한 1시간 걸리니까 느긋하게 가면서 이야기하면서 재밌게 라이딩 오늘도 같이 해보도록 하죠. 원래 슈퍼커브 탈 때 제가 그 HJC의 V30이라는 헬멧을 자주 쓰거든요. 약간 오픈페이스 반모 같은 헬멧인데 사실 굉장히 편하고 슈퍼커브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헬멧인데 촬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알파 11 카본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슈퍼커브에 알파 11을 착용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언밸런스한 느낌이 드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촬영을 해야 돼서 카본 헬멧을 쓰고 있고요. 이게 영상에 제가 6R이나 뭐 레플리카 이런 스포츠 바이크를 많이 타다 보니까 이 슈퍼커브를 기추한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사실 많이 탔어요. 꽤 타긴 타는데 아무래도 이 영상으로는 촬영을 많이 안 해서 제 영상에 진짜 종종 나오는 그런 녀석인데, 제 슈퍼커브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면 얘가 19년식이고요 노란 색깔 옵션 컬러고, 그리고 키로수는 1653. 제가 700km인가 600km 그쯤에 구입을 했는데 지금 이제 한 1000km 정도 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안 탔죠. 근데 애초에 6R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시내발이 할 때 슈퍼커브를 더 많이 타고요. 6R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장거리를 간다든지 투어를 간다든지 그럴 때 많이 타고, 슈퍼커브는 진짜 이렇게 시내에서 좀 단거리 위주로 타다 보니까 뭔가 굳이 촬영하기 좀 애매한 뭐 심부름을 간다든지 아니면 집 앞에 뭐 슈퍼를 간다든지 아니면 진짜 근거리에 있는 친구 만나러 간다든지 그럴 때 타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상에 뭔가 녹화를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슈퍼커브를 기추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바이크가 지금 또 이게 두 대 있는 거죠. 제가 6R도 있고 슈퍼커브도 있고 이렇게 두 대가 있는데, 슈퍼커브를 기추한 이유는 제가 타고 있는 가와사키 6R 같은 경우는 미들급 바이크고 굉장히 스포츠성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포지션이 굉장히 불편하죠. 바이크가 편하진 않아요. 6R이 솔직히 탔을 때 물론 뭐 레플리카 스포츠 바이크 중에서 편한 편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런 장르 중에서 좀 편안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이거지, 편한 바이크는 진짜 아니에요. 아무래도 흔히 말하는 쑤구리 자세, 거의 엎드려서 타는 바이크다 보니까 오래 타면 몸도 힘들고 발목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그런 것 때문에 좀 편안한 바이크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알차라든지 좀 이렇게 고백이랑 바이크를 타시는 분들이 서브 바이크로 뭐 스쿠터라든지 아니면 슈퍼커브 같이 이런 바이크를 하나씩 더 들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어쩌다 보니까 좀 일상생활용으로 가볍게 탈 바이크가 필요해서 이 슈퍼커브를 하나 기추를 했고요. 아무래도 이 슈퍼커브가 110cc라는 배기량을 가지고 있는데 110cc인 만큼 뭐 속도를 내고 막 그렇게 공격적인 스포츠하고 와일드한 주행을 하기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은 그런 바이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아닌데요 솔레님, 저 내리막길에서 슈퍼커브로 110 찍어봤어요 뭐 이런 댓글이 달릴 수도 있는데, 사실상 뭐 125cc로 100을 넘겨서 뭐 110을 찍어봤다 120을 찍어봤다 이런 것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는 진짜 저배기량 같은 경우에는 엔진을 완전 고RPM을 써서 쥐어 짜가지고 그것도 겨우겨우 가속 붙여가지고 이렇게 찍어내는 속도라서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 슈퍼커브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이 시내에서 자유롭게 좀 편하게 출력을 낼 수 있는 범위는 한 80 정도인 것 같아요. 80 넘어가서도 올라가긴 하는데 이제 한 80, 90 그 정도 되면 안 올라가요, 속도가. 그리고 그렇게 속도가 올라가고 RPM이 올라가면 저배기량, 고배기량도 똑같아요. 아무튼 이 바이크는 자신의 출력의 거의 90% 이상을 쓰게 되고 엔진이 진짜 거의 레드존까지 치게 되면 고속에서 좀 불안해요, 바이크가. 물론 뭐 투어러 바이크나 이런 건 좀 상대적으로 덜하겠지만 이 슈퍼커브나 저배기량 바이크 같은 경우는 뭐 단기통이기도 하고 엔진도 작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한 100 이렇게 넘어가면 바이크가 막 흔들흔들거리고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슈퍼커브는 막 그렇게 막 속도 내고 막 쥐어짜는 바이크는 아니고 이렇게 일상에서 유유자적하게 좀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바이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슈퍼커브도 이 1단에서 굉장히 치고 나갈 때 토크가 좋은 것 같아요. 110cc 배기량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1단에서 딱 스로틀을 감았을 때 푹 치고 나가는 그 힘, 초반 출력은 좀 괜찮은 편입니다. 물론 이제 훗발은 약한데 슈퍼커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내에서 좀 인접하고 가볍게 쓰는 바이크라서 실제로 이 공차 중량도 이제 100km 초반이라서 진짜 좀 헬스 하시거나 힘 세신 남자분들은 그냥 이거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바이크를 그냥 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바이크가 워낙 가볍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거의 한 몇 도 넘어지? 한 40도? 30도 이렇게 기울어져도 안 무거워요. 한 손으로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그냥 이 슈퍼커브가 아무래도 워낙 가볍고 시트고도 굉장히 낮단 말이죠. 거의 여자분들이 타셔도 양발 착지가 가능할 정도로 시트고가 낮고 가벼운 바이크다 보니까 입문자분들이 굉장히 접근하기 좋은 바이크예요. 그래서 바이크를 처음 타시거나 초보자분들이 슈퍼커브를 많이 선택하시죠. 슈퍼커브는 진짜 레저로도 많이 타고 배달 아니면 퀵 상업용으로도 많이 쓰고, 그리고 이렇게 저처럼 일상 데일리용으로도 많이 쓰고 모든 포지션에서 사용 가능한 바이크이기 때문에 좀 올라운더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이 바이크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요가 많고, 그래서 좀 장점이자 단점인데 중고 가격도 방어가 굉장히 잘 됩니다. 슈퍼커브가 지금 아마 신차로 출고하는데 바로 출고가 아마 안 될 거예요. 슈퍼커브도 대기 기간이 거의 있고 2개월에서 한 4개월 정도. 특히나 뭐 인기 있는 컬러 베이지색이나 이런 거는 기간이 좀 더 긴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사람들이 많이 찾고 많이 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슈퍼커브를 타고 있는데 굉장히 만족하면서 타고 있어요. 물론 이제 단점도 있는데 그런 단점이 생각 안 날 정도로 장점이 되게 많고, 나중에 타다가 중고로 팔아도 뭐 금액 맞으면 금방금방 팔리는 것 같고, 선뜻 구매하기 힘든 바이크도 아니고 200만원 정도면 이제 구매가 가능한 바이크다 보니까 얼마나 직장인 분들이라면 그냥 하나 사서 출퇴근용으로도 많이 쓰시고, 대학생 분들도 알바 조금 해가지고 돈 모으면 동네 마실용으로도 사고, 또 초반에 바이크 입문했을 때 슈퍼커브로 근거리 정도는 투어 다니면서 이 오토바이에 대한 느낌, 그리고 오토바이로 이 도로에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주행을 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좀 배울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정말 입문자분들에게 교과서 같은 그런 바이크죠. 많은 분들이 한 번씩 거쳐가는 바이크고, 그리고 슈퍼커브 이 변속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입문자분들이 바이크를 살 때 두 가지를 선택을 많이 하세요. 일단 수동이냐 자동이냐. 뒤에 왜 시끄럽냐. 뒤에 모스탱이 비켜줘야겠다. 뒤에서 너무 똥꼬 쪼고는데. 먼저 가세요. 오우. 아무튼 슈퍼커브의 이 변속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입문자분들이 바이크를 입문할 때 딱 두 가지를 고민을 해요. 스쿠터를 탈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기어 변속을 하는 바이크를 탈지. 바이크를 알고 저희가 좀 수동 자동이라는 개념을 아시는 분들은 수동이냐 자동이냐 이렇게 선택하시는데, 진짜 바이크를 정말 처음 접하시는 분들, 바이크를 정말 모르시는 분들은 스쿠터라고 하면 그냥 뭐 제주도 가서 이렇게 빌려서 하는 뻘뻘뻘 그런 걸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냥 땡기면 가고 브레이크 자전거처럼 누르면 멈추고 끝이에요, 스쿠터는. 근데 이제 매뉴얼 자동이 아니라 수동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각 RPM과 속도에 맞춰서 사용자가, 그러니까 차주가 기어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변속을 해야 되죠. 이제 그게 매뉴얼 바이크인데, 슈퍼커브도 스쿠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바이크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게 좀 귀엽게 생기고 작다 보니까 그냥 땡기면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시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얘도 그냥 땡기면 가고 너 이렇게 브레이크하면 멈추고 끝인데, 이 친구도 기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슈퍼커브가 기어가 있다고요? 나는 귀여워서 사려고 했는데 이거 기어가 있으면 좀 조작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슈퍼커브 같은 경우에는 안 어렵습니다. 어려운 바이크는 아니고요. 물론 처음 타면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진짜 한 3일? 4일만 타도 이제 적응할 정도로
변속기에 대한 이해가 쉬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뭐 스쿠터가 아니라 좀 이렇게 멋진 바이크들, 스포츠 바이크, 그런 바이크들은 대부분 이제 매뉴얼이죠. 변속기가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바이크는 1단에서 1단, N단, 2단, 3단, 4단, 5단, 6단 이렇게 해서 총 6개의 변속기를 사용을 하고요. 출발할 때 1단으로 출발을 해서 이제 가속이 붙을수록 2단, 3단, 4단, 5단, 6단 이렇게 올라가죠. 그리고 속도가 내려가면 또 거기에 맞춰서 6단에서 5단, 4단, 3단, 2단, 1단 뭐 이런 식으로 변속을 하고, 자동차 1종 보통 하신 분들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오토바이도 매뉴얼 바이크는 자동차 1종이랑 원리가 똑같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1종 칠 때 여러분 그 포터인가요? 무슨 트럭 같은 걸로 하죠. 트럭도 1단 넣고 기어 1단 딱 넣고 이제 반클러치 떼면서 스로틀이란다. 악셀 딱 밟으면서 출발하죠. 슈퍼커브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올라갈수록 이렇게 변속 1단, 2단, 3단, 4단 기어를 올려주고, 또 속도가 내려가면 기어를 낮춰주고, 그거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클러치가 없다는 것. 클러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반클러치 이런 거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출발할 때 지금 1단이죠. 원래 1단에서 출발하는데 뭐 1단에서 정차하셔도 되고 눌러서 N단에서 정차하셔도 됩니다. 근데 N단은 중립이기 때문에 공회전이죠. 스로틀을 당겨도 소리만 나가고 안 가고, 1단 넣으면 가죠. 이렇게 앞으로 갈라죠. 자, 출발을 해볼게요. 일단 N단인데 한번 앞으로 누르고 1단 당깁니다. 당기면 가속을 하면서 올라가죠. 그리고 스로틀 놓고 2단 하고 당기고, 속도 붙으면 스로틀도 놓고 누르고 당기고 3단이죠. 또 가다가 스로틀 놓고 4단 당기고. 쉬워요. 그냥 변속할 때만 스로틀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로틀을 그냥 완전 놔요. 말로 하는 것보다 사실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타보시는 게 100번 빨라요. 진짜 이게 진짜 말을 100번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이 슈퍼커브를 한번 타보시면 딱 아는데, 그래서 영상으로 먼저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쉽습니다. 일단 쉽고, 여러분들이 슈퍼커브 탈 줄 몰라도 구입하셔가지고 연습을 진짜 30분만 해도 주행이 가능할 정도로, 클러치가 없기 때문에 GSX R125나 뭐 이렇게 CB125R, 뭐 MSX 이런 거 전부 다 클러치가 있잖아요. 클러치가 들어가면 미친. 지금 4단에서 만약에 이렇게 멈췄어요. 그러면 그냥 정체 상태에서 3단, 2단, 1단 이렇게 넣어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넣고 출발 다시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이렇게 속도 내려가는 거 맞춰서, 원래 매뉴얼 모범 4반은 속도가 내려갈 때 맞춰서 3단, 또 더 감속되면 2단, 1단, 정차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진짜 초반에 어려우시면 멈춘 상태에서 4단에서 이렇게 넣어도 돼요.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슈퍼커브가 솔레님이 타시는 것처럼 저런 식으로 대충 움직이는구나 알고만 있고 그냥 타시면 됩니다. 타면 이거 진짜 쉬워요. 언제 가시려나? S천을 두 대나 지나가네. 여러분, 유지비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정도로 굉장히 쌉니다. 보험비가 문제지. 저는 아무래도 식살도 있고 커브도 있고 두 개 다 번호판을 붙이고 운용을 해야 되니까 보험비가 2배로 나간다는 점, 그런 점도 아셔야 되고, 보험비 빼면 진짜 얘는 그냥 들고 와서 이렇게 적당히 타다가 팔아도 거의 뭐 손해볼 거 없이 파는 그런 바이크라서 뭐 팔리기도 금방 팔리고. 아무튼 강추드리고, 요 슈퍼커브 정말 좋습니다. 슈퍼커브가 워낙 야, 좀 진짜 뭐해 진짜. 와, 야 진짜 그냥 밀고 들어. 슈퍼커브가 이렇게 좀 조그맣고 그러니까 이 차선 이 중간으로 가고 있으면 차들이 막 그냥 옆으로 막 들어와요. 밀어버려 그냥 이 바이크를. 야 진짜 그거 좀 그러지 맙시다. 아무튼 결론을 말씀드리면, 좀 입문자분들이 가볍게 타기 좋은 바이크고, 진짜 매뉴얼 바이크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라면 슈퍼커브 한번 거쳐가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고배기량이나 좀 큰 바이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슈퍼커브 하나를 더 기초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저처럼 가볍게 타시는 것도 좋고, 진짜 올라운더 포지션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타셔도 좋은 것 같습니다.